우리 생활 곳곳에 숨어 우리를 이롭게 하는 사물 인터넷. 그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10가지 포인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물 인터넷이 뭘까요? 사물 인터넷이란 단어의 뜻 그대로 사물들이 서로 연결된 것 혹은 사물들로 구성된 인터넷을 말하는데요. 기존의 인터넷이 컴퓨터나 무선 인터넷이 가능했던 휴대전화들이 서로 연결되어 구성되었던 것과는 달리 사물 인터넷은 책상, 자동차, 가방, 나무, 애완견 등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이 연결되어 구성된 인터넷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10가지 포인트를 통해 사물 인터넷의 핵심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스마트홈이란 가정에 있는 다양한 기기들이 무선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되어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가능하여 원격 제어 또는 스스로 최적화된 스마트 라이프 환경을 제공해주는 집을 말하는데요. 스마트홈을 위해 연결할 수 있는 기기의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무선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원격에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가정용 기기들은 모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세탁기, 건조기, 오븐, 냉장고, 청소기 등의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침대, 소파, 책상 등의 가구, 조명기기, 냉난방기 등의 에너지 관련 기기나 환기, 보안기기 등도 해당되며 엔터테인먼트 기기, 헬스케어 기기 등도 포함됩니다. 스마트홈의 중심은 중앙 제어 시스템, 즉 컨트롤러입니다. 이것을 스마트홈 시스템의 허브 또는 게이트웨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다수의 스마트 기기를 연결하고 제어합니다. 스마트홈 관련 기업은 매우 다양합니다. 먼저 국외 기업으로 아마존과 구글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아마존은 AI 스피커 알렉사를 중심으로 스마트홈 플랫폼을 확장 중입니다. 여기에 아마존 키, 클라우드 캠, 링 등 스마트 보안 기능을 강화한 스마트홈 비즈니스 플랫폼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스마트 온도 조절 기업인 네스트랩을 약 3조 원 규모에 인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아마존의 알렉사를 견제하기 위한 구글 어시스턴트를 출시해 열심히 스마트홈 시장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은 주로 전자회사, 통신회사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로봇 청소기 등 가전제품을 모니터링 및 제어할 수 있게 사물 인터넷 환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LG전자도 모바일 메신저 홈챗을 통해 스마트홈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죠. 통신회사인 SK텔레콤, LGU+, KT도 열림 감지, 가스 감지, 가전 스위치 제어, 동작 감지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IT 기업 카카오는 카카오 홈을 통해 카카오톡, 카카오 미니, 카카오 내비 등 제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안의 모든 기기들이 제어되는 스마트홈 라이프는 어떤 것일까요? 만약 날이 덥다면 에어컨부터 켜고 싶을 텐데요. 집안 어디에서든 스마트폰 앱으로 에어컨을 켜고 원하는 온도를 설정하거나 자동으로 정지하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커피를 스마트 머그잔에 따라 얼마든지 원하는 온도로 마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머그잔의 경우 밑단에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스마트폰을 통해 제어할 수 있는 이중 발열체가 내장되어 있어 커피 온도를 원하는 대로 설정해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편리하게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는 동안 로봇 청소기는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있을 테고 냉장고의 스마트 기능을 통해 가족 사진을 감상하거나 레시피 검색도 가능할 것입니다. 작지만 우리 건강에 도움을 주는 2가지 아이템을 소개합니다. 먼저 스마트 칫솔인데요. 이 칫솔을 스마트폰 앱에 연동하여 양치할 때 그 사람에게 적합하도록 칫솔질 강도나 진동 횟수 등을 자동으로 조절하고 이를 닦는 위치 등 개별 양치 습관에 대한 데이터를 앱에서 분석하는 등
최적의 구강관리 코치가 가능합니다. 앱에서는 그래프 등으로 도식화하여 양치 습관에 대해 본인이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가시화시켜주고 이 양치 습관 데이터를 분석하여 자동으로 치수를 설정하여 최적의 상태로 양치가 가능하도록 하죠. 다음으로 스마트 약병이 있습니다. 이 약병은 약 먹을 시간을 알려주는데요. 복약의 수가 많거나 건망증이 있는 환자의 경우 요일별로 복약 알림이 오면 정확하게 약을 먹을 수 있게 도와주죠. 결핵과 같이 반드시 빼먹지 않고 약을 장기 복용해야 하는 경우 이런 기능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미국 바이탈리티사의 글로우캡은 복약 시간에 뚜껑 램프가 켜지고 알람이 울리죠. 병 뚜껑을 열면 센서가 감지하고 통신망을 통해 약을 먹었다는 정보가 바이탈리티 서버에 전송되고 약을 먹지 않으면 직접 전화를 걸어 안내하기도 하죠. 보다 사람 중심의 편리한 스마트홈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 접목이 필수입니다. 그중 첫째가 음성인식 AI 비서라고도 부르는 음성인식 스피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제품이 아마존의 에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알렉사입니다. 에코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중 에코록은 인공지능 스피커에 카메라까지 결합하여 스마트폰 없이도 사진을 찍고 어울리는 패션을 제안받을 수 있답니다. SKT 누구, KT 기가지니, 유플러스 유플, 네이버 클로바 프렌드, 카카오 미니 등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음성인식 스피커인데요. 음악 감상, 날씨 교통정보 확인, 일정 등록, 길찾기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접목된 가전제품으로 우선 로봇 청소기가 있습니다. 기계학습이라는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되어 사용하다 보면 학습에 의해 점점 청소의 정확도가 높아지는데 이는 360도 시야각 기술을 사용해 실내 공간 전체를 인식한 뒤 세부 평면도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학습해가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세탁기의 경우 일정을 등록해두면 이에 맞춰 스스로 세탁을 시작하고 사람이 집을 비우면 이를 인지해 스스로 절전 모드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스마트 콘센트 또는 스마트 플러그라고도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는 네트워킹이 되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전기를 켜고 끌 수 있는 전기 플러그를 말하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쉽게 플러그의 전기를 차단하는 원리로 편리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도 가능합니다. 시간을 설정하거나 주기를 정해 자신이 원하는 때에 맞춰 전원이 온오프 되도록 설정할 수 있죠.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기존의 전자제품들을 스마트 콘센트에 연결시킴으로써 원격에서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로 변환해준다는 점입니다. 아직 모든 기기가 네트워킹과 원격 제어가 되는 스마트 기기로 출시되지 않은 과도기 단계이므로 이러한 스마트 콘센트가 그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사물인터넷 기반 AI 공기청정기는 어떤 면에서 훌륭할까요? 먼저 공기청정기가 스스로 실내 공기 질 상태를 측정하는데 현재의 오염 수준을 파악해서 빠르고 강력하게 현재 상태를 개선하도록 공기청정 기능을 실행합니다.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 후 무선 네트워크로 공기청정기와 연결하면 실내뿐 아니라 실외에서도 공기청정기를 켜고 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 공간의 공기질 상태 확인, 공기청정기 모드 및 팬 속도 조절 등의 다양한 설정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내 C사 제품에서는 스마트 에어 케어라는 실내 환경 컨설팅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요. 집안에 설치된 공기질 측정 센서가 24시간 내내 수집한 데이터를 IoT 플랫폼으로 전송하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구별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시간대를 찾아 맞춤형 실내 환경 진단 모델을 만들어주고 각 가구마다 맞춤형으로 공기청정기를 작동시키는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스마트 화재 경보기는 스마트폰과 연동해 이용할 수 있는 화재 경보기를 말하는데요. 경보기의 본체 안에는 연기나 일산화탄소, 열, 동작 등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있어 이를 이용해 화재를 감지합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보를 하고 정확한 화재 발생 위치를 알려주기도 하며 위험 장소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간단한 피난 경로에 대한 정보를 주기도 합니다. 만약 외출 중에 집안에서 화재가 감지되었다면 스마트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스마트폰 주소록을 기반으로 미리 등록해 놓은 지인들에게도 긴급 상황을 자동으로 전달하기도 합니다. 기존 블랙박스와 스마트 블랙박스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스마트 블랙박스는 사물 인터넷 기술을 이용하여 촬영한 주요 사진과 영상을 즉시 서버로 전송함으로써 관제실 모니터와 스마트폰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접촉사고나 승하차 시 안전사고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 대응이 가능하죠. 즉, 기존의 블랙박스에 사물 인터넷 통신용 모듈이 추가되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실시간 연동되므로 각종 부가 기능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차 시 충격이 감지되거나 사고나 견인 시 관련 메시지를 사용자의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전송하는 기능, 주차된 차량의 위치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는 기능, 배터리 전압을 감지해 원격으로 블랙박스 전원을 끌 수 있는 원격 전원 제어 기능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속 위반 여부 등 안전 운행을 하고 있는지 실시간 모니터링 지원 및 이용자의 급정거, 과속 등 운행 데이터를 분석해 안전운전 가이드도 정기적으로 제공합니다. 실버 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물 인터넷의 활용도 활발한데요. 특히 혼자 있는 독거노인들의 위급 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는 돌봄 및 안심 기능을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하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폰을 일명 IoT 안심폰이라 부르는데 노인의 움직임을 실시간 감지하고 일정 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을 경우 경고 알림 문자가 등록된 지인에게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만약 위급 상황이 발생했다면 119 통화 연결을 하여 노인이 있는 장소의 주소를 자동으로 제공하며 동시에 독거노인인 경우 해당 돌보미인 생활관리사에게도 119 호출 문자가 자동 전송됩니다. 지금까지 사물 인터넷과 관련한 10가지 포인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사물 인터넷이 이미 우리 생활 곳곳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을 텐데요. 사실 이런 기능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도 지금 생활하는 데에 큰 불편을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생활의 편리함에 도움이 되는 이런 기술들을 굳이 외면하거나 거부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작지만 강한 사물 인터넷 기술이 접목된 기기를 활용해보며 우리 삶의 작은 행복을 느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